자, 뉴르메카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뉴르메카 종목 한번 봐드리려고 그러는데 구독자분께서 한번 오랜만에 좀 봐달라 라고 말씀 주셔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뉴르메카 종목을 한 10번 넘게 영상 촬영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구독 못하신 분들 구독해 놓으시면 제가 뉴르메카 앞으로도 꾸준히 좀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최근에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못 올렸고, 많이들 구독해 주시면 꾸준히 좀 올려드리겠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메카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좋은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다 같이 좀 종합적으로 같이 볼까 합니다. 뭐 여러분들 사실 제가 유료 리딩방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거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이런 뭐 방송을 들으려고 저희 채널을 들으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셔가지고 결정을 한번 잘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유로메카가 여러분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아시죠? 뭐 사실은 이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유로메카 적자 속 R&D 포항 공장에 1600억 승부수 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유로메카는 로봇 휴머노이드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포항에 신사업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면서 유상증자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 말고도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재무적으로 지금 좀 안정성이 있는가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 자, 일단 1분기 보고서가 가장 최근 사업 보고서니까 이 내용을 좀 보자면, 얘네들 재무제표상에 요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은 지난 보고서에서 제출했었던 게 165억 정도가 되고요. 지금 64억 정도로 반토막 이상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 줄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뭐 유상증자로 돈 들어오니까 1200억 정도 되니까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부채가 꽤나 많은 편이죠. 부채가 좀 많은 편인데, 뭐 그 부채 속에서도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전환사채 발행해 놓은 것들도 있어요. 전환사채 발행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보자면,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자, 여기서 전환사채 받은 게 23년도에 받은 거, 24년도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 이제 좀 있으면 해결해야 돼요. 28년이면은 2년 남았고 29년이면 3년 남았지만 여기 이제 주식으로 아마 많이 전환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금액이 500억 정도가 돼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부채가 많고 빚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막 나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매출액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쉽게 말해가지고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돈을 갖다 다 때려부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 건전성이 좋습니까, 안전합니까 라고 봤을 때 등급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라고 본다면, 아주 높은 등급도 주기도 어렵고 중간 등급도 아니고 조금 위태롭다. 돈도 잘 못 버는데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 실체가 없는 사업도 아니고 공장을 뭐 공장 설립한다 그러니까 미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위태로워 보이는데 한치만 조금 틀어져도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줄어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금감원에서 정정 요구를 두 차례나 했죠. 왜 했냐면은, 야, 너네들이 지금 매출액이라던가 현금성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들을 투자자들에게 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 금액이 200억 300억도 아니고 상당히 너무 크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명확하게 조금 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채무 부담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요 라는 내용들을 좀 기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도 자연스럽게 또 줄어들었습니다. 금감원 정장 요구도 있었고요. 플러스 알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증자하는 금액 자체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표이사님도 증자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현금이 많이 부족하셔가지고 본인께서 가지고 계시던 지분을 팔아가지고 그걸 다시 유상증자로 또 태우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딸랑딸랑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뉴로메카의 좀 특출난 또는 특별한 악재냐 그리고 위험성이냐라고 봤을 땐 요즘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뭘 많이 하고 있냐면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구글,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도 채권 발행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원인 자체에 대해서 해석해 보자면 사실 금리에 있거든요. 요즘 미국은 아직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태지만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데 높게 점치고 있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했고 8월 달에 또 금리 인상할 수 있다 그러고 일본도 계속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 인상한다라 그러고 자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가 있으면 시장금리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시장에서 야야 앞으로 금리 또 높아진다라고 하면 시장금리라는 게 또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상회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3%다 그러면 시장금리는 뭐 5, 7%, 8% 하겠죠. 그런 식으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에서 차입을 하기도 어렵고 한다 그래도 그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자 내면서 이거 사업을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조금 염치를 무릅쓰고 주주들한테 부탁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타입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 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채택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자가 좀 많이 비쌌을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무상증자를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유상증자 하는 김에 이거 주식으로도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같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를 HLB라는 기업을 통해서 많이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HLB도 보시면 요때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겁나게 하다가 주가가 몇 배 뛰었냐면 3만원에서 12만원까지 4배가 뛰었거든요. 물론 시간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면서 시장에서 돈 흡수했을 때가 2019년부터 24년까지, 23년도까지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 대충, 뭐 공시 내용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러고 나서 한 3, 4년 있다가 주가가 오른 거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린 게 맞다. 자, 그런데 HLB라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냐? 영업이익 적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회사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1200억씩 영업이익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코스닥 기업들이 사실은 대부분 적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적자 기업들이 상장을 해가지고 주시장에서 자금 조달 받아서 너네들 그 자금으로 공장도 짓고 신사업 뭐 신기술도 개발하고 R&D도 하고 미래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줄 테니까 그걸로 나중에 매출 내가지고 주주들한테 잘 환원해야 돼? 라고 하면서 조금은 열악한 환경인 기업들도 상장을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왜 주목을 못 받냐?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급등했던 이유가 뭐예요? 마른 가뭄에 비가 내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작년도 대비해서 4배씩 뛰고 3배씩 뛰고 하니까 어때요? 이거지. 이게 대형주를 해야 되는 이유지. 이거지. 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가는 게 정상이지. 라는 그런 인식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 봐서 우리가 뭐 증시가 안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 안 되겠지만 코스피가 사실은 박스피라는 별명이 붙었을 만큼 계속 2000포인트대를 못 벗어났던 시기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주식시장처럼 4년 연속 적자여도 뉴스만 뜨면 가자 하고 달려들고 뭐 공장 하나 짓는다 그러면은 야 이거 4배짜리다고 각오하는 그런 시장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장주, 그러니까 이 성장주가 관심을 받게 되려면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라든가 대형주들이 꺾였을 때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시장이 빠져라가 아니라 시장이 빠져야 관심을 받는 섹터가 뉴르메카 같은 영역들에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로키드 헬스케어인데 제가 아는 분도 요때 사셔가지고 지인 소스를 또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셨다고 들었는데 돈 꽤나 많이 주셨을 거예요. 몇십억은 버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도 지금 전환 사채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물론 다른 뭐 이름은 로켓이지만 제약 쪽이긴 한데 하여튼간에 코스닥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은 말은 사실은 언제 오릅니다, 얼마까지 오릅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싶겠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직답을 해드리기엔 좀 어려운 영역인 종목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얘네들이 하고 있는 로봇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4년 연속 적자, 3년 연속 적자여도 주가가 오르고 유상증자하고 해도 사람들이 참여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테슬라도 별명 하나 붙은 게 있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뭐라 불렀어요? 테슬람. 야, 니네들은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아도 사고 뭐 해도 테슬라만 좋아하고 니네들은 차도 테슬라만 사냐? 뭐 이런 별명이 있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죠. 너네들 뭐 앱등이냐, 이런 별명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로봇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의 믿음을 갖고 계시냐. 나는 로봇은 별로 성장할 만한 섹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주가가 오르면 바로 던져야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로봇 사업에 대해서 얘네들 공장이라든가 내가 기업 탐방도 가보고 얘네들 IR 자료도 딱 뜯어보니까, 내가 최근에 고속도로 가서 이제 보니까 대부분 다 로봇이야. 그러면 이건 한 3년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사야죠. 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보시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서 사요. 그 다음에 빠질 때는 오르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더 빠지잖아요. 이미 계좌가 개박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살 수 있어요? 아니, 돈이 있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여기서 사면은 야, 평균 단가 여기 맞춰 적어도 대충 평균 단가에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계산은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단 안 사죠.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꾸준하게 내가 적립식으로 살 수 있는 용기나 믿음을 갖고 있냐? 없어요. 왜? 주가가 빠질 때는요, 좋은 뉴스도 안 나오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방송에서 좋은 내용도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확 사야 될 만한 이런 확신을 안 주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나중에 오르고 나서 진짜 물을 탔어야 된다 하고 다시 빠지면 그때 사요. 근데 그때는 한번 또 쉬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 얘들이 이제 네이처셀 같은 기업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회사예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 사담이에요, 여러분들. 네이처셀 주주분들 죄송합니다. 이 회장님이 뭐 전과도 많이 계시고 뭐 그러신데, 보세요.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은 먹고 나오거든요. 근데 네이처셀 쓰레기네, 뭐 이 전문가들이 다 별로라 그러네 하고 물려있는 분들은 사실 아직까지 가지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해먹고 있거든요. 물론 파이프라인도 있습니다. 뭐 골관절염 치료제라던가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주식이랑 원리 자체가. 뉴로메카도 사실은 제가 로봇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자면은 무조건 AI처럼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답을 드리고, 주가가 당장 내일 오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난 로봇 사업에 대한 진지함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꾸준히 모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좋냐 나쁘냐라는 거는 아주 주관적이고 답변일 것 같고요. 여러분들 상황에서 결국은 내가 투자하는 거고, 남의 투자를 내가 대신 같이 하고, 뭐 여러분들 이 유로메카 주주분들이랑 모여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합시다, 이런 주주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여기다가 내가 1억 넣고 5천만 원 넣고 3천만 원 넣고 500만 원 넣으신 분들이, 소액 주주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 상황에 맡겨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은 유로메카라는 영상을 10번 전후로 또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와드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 제 번호로 유로메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로메카라고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매입가를 제가 알아야 의견을 드립니다. 매입가를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유로메카 영상 보시면 하단에다가 제가 설명란에 좀 남겨놨는데, 구독자 혜택 공간이라고 해서 네이버 링크 하나 남겨놨어요. 30초면 됩니다.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 유로메카 이제 매입가 적어주시고, 난 단타 매매 해보고 싶다, 또는 SK하이닉스 같이 100% 날아가는 종목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체크하시고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동의합니다 제출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좀 드려보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메카 진단도 진단이지만 요즘 사실 저희가 이 수익 낸 종목들이 꽤나 많아요. 뭐 방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SK 이터너스 같은 종목들 30%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뭐 많은 종목들 12%, 13%, 6% 많이들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 성향에 맞는 종목들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런 거 남겨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선택에 맞게 상황에 맞게 남겨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유로메카 매입가를 좀 남겨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유익하시고 여러분들께 위안이 되거나 또는 여러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제가 체크를 좀 해드렸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